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피로 파손 두 번째, 응력 수명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로 수명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수명을 예측하는 방법에는 응력 수명법, 변형률 수명법, 선형탄성 파괴역학법이 있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피로 하중 주기의 반복수에 따른 수명을 예측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피로 수명법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제품의 피로 수명을 알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재료에 따른 이제 피로 수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계 설계에서 살펴볼 이제 다음과 같은 피로 수명법들은 모두 이제 이러한 시편을 활용한 제로 시험에서 나온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응력 수명법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 횟수가 이제 10의 세제곱보다 큰 경우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이제 고주기 피로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변형 수명법도 이제 다음과 같은 반복 수의 범위가 이제 사이클의 반복 수가 이제 이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10의 세제곱 이하에서는 이제 저주기 피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응력 수명법과 변형률 수명법은 우리가 고주기 피로 해석과 저주기 피로 해석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응력 수명법 같은 경우는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회전 굽힘 시험 피로 시험기로 이제 실험을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SN 선도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러한 회전 굽힘, 즉 이제 이러한 시험편에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재료역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이제 순수 굽힘 상태를 이러한 시험편에 이제 구현을 해서, 따라서 이제 순수 굽힘에서는 이제 전단력은 작용을 하지 않고 이제 굽힘에 의한 인장 압축만 이러한 시험편에 이제 반복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러한 시험편에 작용하는 반복 하중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SN 선도를 이제 얻어서 이제 SN 선도에서 피로 수명이라든지 피로 강도 그리고 내구 한도 등의 이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잠깐 이제 이 시험기의 원리를 살펴보자면, 이쪽 부분이 이러한 시험편에 시험편도 이제 우리가 시험편은 규격에 이제 이러한 사이즈들이 명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형상으로 가공을 해야 하고, 또한 가공 정밀도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이러한 추를 이 기계에 회전하는 부분에 설치를 해서 이 기계가 회전을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모터의 구동력에 의해서 회전을 하면 우리가 추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추의 무게에 의해서 이제 이쪽 부분들이 각도로 이제 기울어져서 회전을 함으로써 이제 이러한 시편의 이제 순수 굽힘 상태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추 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하중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원판 같은 것을 얼마나 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시편에 작용하는 하중이 이제 다르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회전 굽힘 시험에서 우리가 얻은 반복 하중을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이제 반복 하중 중에 이제 풀리 디벨롭이 아니라 이제 풀리 리버스드 로드라고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하중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응력을 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응력을 fully reversed stress 혹은 이제 completely reversed 스트레스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제 이러한 시편의 인장 압축의 그러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교본 하중이 주기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형 탄성 파괴 역학법은 이제 균열이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균열 부위의 응력 집중에 관계한 균열의 성장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제 거대 구조물, 이제 교량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대형 건축물 등의 이제 거대 구조물의 어떤 이제 크랙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그런 크랙 관리를 하는 주기적인 검사 프로그램에 이제 적용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응력 수명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에 주기적으로 가해지는 반복 하중의 횟수가 10의 세제곱, 즉 이제 1000번 이상의 고주기 피로 해석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제 가장 대중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응력 수명법에서는 이제 앞서 살펴본 피로 시험을 통해 얻은 SN 선도를 통해서 피로 강도 및 피로 수명과 내구 한도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이제 반복 순수 굽힘 하중에 대한 응력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 보시는 이러한 선도를 이제 SN 선도라고 하게 되고, 이러한 SN 선도에서 이제 이러한 세로축에는 피로 강도의 값이 되게 되고, 이러한 이제 가로축에는 이제 사이클의 수, 즉 이제 number of stress 사이클의 이제 수가 이제 어떤 로그 스케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즉 이제 10의 제곱꼴로 나타나져 있고, 실제로는 이제 이러한 점 데이터로 우리가 데이터를 얻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도 시편에 따라서 어떤 오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 데이터를 이제 가장 근사한 이러한 직선으로 이으면 이제 이러한 식의 우리가 SN 선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내구 한도가 뚜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재료는 내구 한도가 이제 뚜렷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10의 8제곱 이상을 우리가 이제 내구 한도로 한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10의 세제곱을 기준으로 이제 이 이하에서는 이제 로우 사이클 혹은 이제 저주기 피로가 될 것이고, 이제 이쪽 부분부터는 이제 고주기 피로로 분류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파이나이트 라이프와 인피니트 라이프가 있는데, 이제 이 구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내구 한도가 나타나는 수평이 되는 부분부터는 이제 수명이 이제 무한히 반복을 해도 우리가 이제 피로에 의해서는 파괴가 되지 않는 구간이 이제 인피니트 라이프라고 하게 되고, 혹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내구 한도가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 상에서는 조금 애매하게 이쪽 10의 7승까지를 어떤 유효 수명이라고, 유한 수명이라고 이제 표시를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10의 6제곱부터 즉 이제 이렇게 내구 한도의 그래프가 이제 평평하게 나오는 부분부터를 이제 인피니트 라이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응력 수명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러한 저주기 피로에서는 선도상에는 이러한 점 데이터가 이러한 선도의 직선상에 이제 근접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저주기 피로에는 이제 값이 이제 부정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고주기 피로에서 이제 조금 더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이 선도는 어떤 그, 그 재료를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식의 이제 SN 선도가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선도가 되겠고, 이때는 이제 그 피크 얼터네이팅 밴딩 스트레스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회전 굽힘 시험기에서 나타난 그러한 어떤 양지 능력, 즉 이제 한쪽은 최대 인장이 되면 한쪽은 이제 그 최소 압축이 되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 양지 능력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러한 경우를 이제 나타낸 선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쪽은 마찬가지로 그 수명 사이클에 대한 반복 횟수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가공을 많이 하게 될수록 이러한 그 피로 강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나타낸 선도가 되겠고, 즉 이제 샌드 캐스트, 퍼머넌트 몰드 캐스트, 이제 로트라고 하게 돼서 실제로는 어떤 이제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그 선도인데, 샌드 캐스트는 우리가 그냥 그 주물로 그 표면이 굉장히 거친 그러한 표면을 얻는 그 주물사로 이제 즉 이제 주물사가 모래로 된 그 주물로 그 가공이 되어진 그러한 합금은 이러한 그 퍼머넌트 몰드 캐스트, 즉 이제 우리가 어떤 금형과 같은 곳에서 찍어낸 그러한 합금보다 더 낮은 피로 강도와 이러한 그 내부 한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타내어지게 되고, 즉 이제 가공을 많이 하게 될수록 이러한 피로 강도는 이제 높아진다라는 것을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복 응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복 응력에는 이제 completely reversed stress, repeated stress, 그리고 fluctuating stress가 있고, 이러한 그 스트레스를 분류하는 그 기준은 이러한 식으로 그 인장과 압축에 대한 이러한 진폭값이 동일한 것을 이제 completely reversed stress라고 하게 되고, 혹은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그 양쪽이 이제 같게 나오는 이러한 그 반복 응력 상태를 이제 양진 응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이제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식으로 어떤 사인파와 코사인파와 같은 이제 정연파의 형식으로 이러한 인장과 압축에 대한 피크점이 있는 이제 이러한 응력을 이제 동일하지 않아도 이제 양진 응력이라고 하게 되고, 특히 이제 completely reversed stress에서는 이제 인장과 압축의 최대값이 동일하므로 이제 평균 응력값은 0이 되게 되는 이러한 응력을 이제 completely reversed stress 혹은 이제 fully reversed stress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응력 상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회전 굽힘 피로 시험기에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반복 응력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repeated stress는 그 응력의 최소값이 이제 0인, 즉 이제 압축은 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우를 이제 repeated stress라고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어떤 인장만 하는 경우를 이제 나타내는 경우를, 혹은 이제 압축이 아니라 이제 인장만 이제 이러한 식으로 한쪽 방향의 그 응력 상태만 나타내어지는 경우를 이제 repeated stres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fluctuating stress라고 해서 이제 인장과 압축의 절대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이제 fluctuating stress라고 하게 되고, 또는 이제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랜덤하게 나오는 경우도 이제 주로 이제 제로 시험기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그래프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뭐 자동차라든지 그 실제 뭐 기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랜덤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용어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그 시그마 V는 이제 진폭이라고 하게 되고, 이러한 시그마 맥스 즉 이제 응력의 최대값과 응력의 최소값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시그마 M이라고 하는 이제 민 또는 에버리지 스트레스라고 해서 이제 평균 응력값이 있고, 이제 지금 그 보시는 그래프에서는 도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전체의 그 시그마 V 플러스 시그마 V 즉 이제 이 시그마 V를 그 또 다른 책에서는 시그마 R이라고 해서 이제 응력의 그 범위 혹은 이제 스트레스 레인지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평균 응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응력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한 것을 이제 2로 나눈 값이 되게 되고, 이제 시그마 V 즉 이제 응력 진폭은 이러한 시그마 맥스에서 시그마 미니멈 값을 뺀 값을 다시 2로 나눈 값이 되게 되고, 또한 이러한 리피티드 스트레스에서는 이제 평균 응력과 그러한 그 응력 진폭이 이제 2분의 시그마 맥스로 이제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전체 이제 응력의 그 범위는 이제 시그마 맥스에서 시그마 미니멈 값을 이제 뺀 값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응력비라고 해서 이제 응력비는 R로 표기를 하게 되고, 응력비는 이제 시그마 맥스를 시그마 미니멈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를 하며, 이때 이제 completely reversed stre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응력비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되고, 이러한 그 반복 응력 상태에서는 이제 응력비는 이제 0을 즉 이제 시그마 미니멈 값이 0이기 때문에 이제 응력비의 값도 이제 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식은 그 우리가 실제 이러한 그 제로 시험기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러한 임의의 어떤 그 랜덤한 경우에 있어서, 물론 이러한 랜덤한 경우는 우리가 어떤 필터링 작업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부분을 이제 필터링을 해서 이러한 곡선과 유사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내구 한도를 이제 응력비를 사용을 해서 이제 나타내고자 할 때, 즉 이제 시그마 프라임 E는 그 이제 어떤 임의의 그 응력 범위에 있어서 이제 그 응력비로 나타내어진 내구 한도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시그마 E는 이제 다음에 이러한 그래프에 보시는 이러한 그 completely reversed stress를 이제 피로 강도로 바꿔서 이제 피로 강도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한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이제 그러한 피로 강도로 바꾸어서 이제 이러한 식의 어떤 우리가 SN 선도를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얻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러한 SN 선도 상에서 우리가 얻은 내구 한도를 이제 시그마 E라고 하면, 이제 그때의 이제 시그마 프라임 E는 이제 2-R 분의 3 시그마 E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